안녕하세요. 일단은 어머님이 기획부동산 피해자고 저는 그 어머님의 아들이고 약 10년 전에 어머님이 그쪽에 지하철을 그냥 일반적으로 타고 다니다가 그 주변 거기 노인석에서 그 할머니들끼리 그냥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런 알바 자리가 있다 해가지고 어머님이 그때부터 이제 다니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전에는 어머님은 그냥 일상적인 뭐 용역 미화 이런 쪽에 일을 하시면서 그나마 생활비가 나왔었는데 생활비가 이제 없다고 생각하셨는지 가볍게 아르바이트식으로 이제 갔는데 그게 그때부터 계기가 돼서 저희는 이제 3남매 중에 각자 회사 생활하고 집에 대해서 이제 돌볼 수 있는 여력이 없다 보니까 이제 각자의 자식들은 개인 회사 일을 하고 있었고 어머니도 그냥 어디 아르바이트 다니시나 보다 생각하고 뭐 65세 넘으셔가지고 그냥 집에서 논의 그런 거라도 하면 뭐 소소하게 운동도 되고 용돈도 벌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크게 관여를 안 했어요. 그러다가 한 6년, 7년 뒤에 어머님한테 자꾸 여쭤봐도 어머님이 어디 나가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다가 사건이 하나가 터졌는데 이제 갑자기 그 등기 문서들을 하나씩 가지고 오더라고요. 땅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 뭐냐 그랬더니 본인이 그냥 노후를 위해서 하나 마련했다. 그리고 또 몇 년 있다 보니까 제 개인 주민등록증 사본을 복사해서 한 장 줄 수 없느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느낌이 좀 이상해서 이제 저희 형하고 누나하고 이제 얘기를 하던 중에 자꾸 누군가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거액의 돈을 좀 요구하는 것 같아서 저희 집 개인적인 그 기존에 살고 있던데 등기를 떼어보니까 집을 담보로 이제 사채를 이렇게 뭐라 그러지 그걸 사채를 내 가도록 등기에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 등기에 보니까 명의자도 3명으로 사채업자가 3명이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한밤중에 어머님을 불러내시더니 뭐 인감도장하고 뭐 주민등록증하고 뭐 이런 거를 다 해가지고 어디로 나오라고 하더니 거기에서 자기네들끼리 서류를 다 작성하고 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등기를 저희가 이제 확인해 보니까 사채 그것도 잡혀져 있는 걸 확인했고 그때부터 이제 일이 좀 잘못돼 돌아간다는 거를 판단했고 그 뒤에 그거를 처음에 어머님한테 인감도장하고 그거를 한 사람이 누구냐 해서 강남에 어디 사무실을 한번 찾아갔는데 그 사람이 이제 사장이라고 대표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우리가 이렇게 좀 알아보니까 지금 어머님 모르게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해 주실 거냐 물어봤더니 아 그거 잠깐 3개월 동안만 쓰고 월 뭐 3부 이자인가 뭐 해가지고 뭐 150인가 뭐 이런 식으로 돈을 준다고 해서 3개월만 빌려 쓰고 준다는 식으로 했는데 아니 근데 왜 사채를 썼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저희도 이것저것 물어보니까 자꾸 답변을 피하고 뭐야 느낌이 되게 이제 그때부터 큰일이 터진 걸 알잖아요. 그래서 기획부동산 사장이 김신사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머니 등기들을 다 뒤져봤죠. 한 8개, 9개 되는 게 있는데 뒤져보니까 이게 작은 금액도 아니에요. 그래서 또 이제 집안 식구끼리 이제 분란이 일어났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어머님 사채식으로 그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간 그 사기꾼 사람한테 몇 번을 계속 약속 날짜를 정했는데 그 사람이 언제 와라 언제 만나자 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어머님 같이 사기 피해 당하신 분 몇 분한테 이제 어머님이 연락을 돌려보니 그 사람이 길 가다가 갑자기 사법경찰한테 그 잡혔다고 이렇게 소식을 들었어요. 기소가 떨어져 있는. 이미 다른 데에서 큰 사기건으로 이제 기소가 떨어져 있는지 그래서 이제 경찰들이 그 사람을 쫓으려고 이렇게 잠복 수사를 하다가 길에서 마주쳐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구속시킨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뭐 어머님이 그 사무실을 차리는데 그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그 사무실도 명의는 또 어머니 명의로 다 해놨는데 그 명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그 부동산 그 갖는 그 일반 부동산에 어머님하고 그 사기꾼하고 같이 이제 그 부동산에 갔는데 그 부동산 가서 제 주민등록증을 내밀면서 저 아들인 척 하면서 그 공인중개사한테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하고 그 사기꾼하고 네. 그 부동산에 가서 제 주민등록증은 주고 그리고 제가 여기 어머니 아들이다. 그러니 이 사무실 계약하는데 이제 공동 명의로 계약을 좀 해줄 수 있겠느냐 해서 공동 명의로 또 그걸 계약을 해서 그 사람은 이제 사법경찰 잠복 경찰들 때문에 구속이 그때 되면서 이제 저희는 그 사무실을 얻어놓은 어머님이 얻어놨으니까 빨리 처분을 해야 되잖아요. 한 달에 월세가 300씩 나가게끔 설정도 돼 있었고 그러니까 어머님이 그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든 빨리 처분을 해서 그 집주인하고 건물주하고 이걸 어떻게든 좀 처분을 좀 해달라. 그러면서 이제 제 친형하고 저하고 가서 거기 모든 집기들 갖다가 그 저희 돈으로 그런 환경센터에다가 버리고 저희 둘이서 그 이삿짐 다 나르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 보증금의 한 3분의 1도 못 받았어요. 그리고 저희는 저희대로 정신적으로 피해는 피해대로 있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제 그 사채도 쓴 그 꼴이 됐기 때문에 집도 급매로 해서 빨리 처분하고 저희도 이제 거주를 해야 될 때가 있어야 되니까 좀 서울에 어디 변두리에서 조그만 빌라를 하나 얻어가지고 급하게 저희도 이사를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분이 안 풀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일단은 이런 피해 보상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고소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결론은 그 한 2년 정도 고소를 해서 그 판결문을 받아놓은 상태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너무 많았는데 뭐 어디서부터 일단은 상황은 전개는 그렇게 됐어요. 저희 피해 상황은. 그리고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르고 나서 이제 한 10년 만에 한번 이거를 좀 한번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여기 피해자들 여기에 한번 와서 상담을 저희도 좀 받으려고 왔고 더 이상의 이런 저희 같은 어머니 같이 이제 선량하고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단돈 2, 3만 원을 주겠다고 그 아르바이트를 모집해서 결국은 그 땅을 재산을 팔게끔 유도하는 그 사기꾼들을 어떻게든 좀 평생 그냥 감옥에 썩든지 아니면 저희를 좀 어떻게 나라든 정부에서 좀 피해를 좀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방법 좀 찾아보고자 여기 왔습니다. 사기를 이제 어머님이 당해서 제가 그거를 수습을 하러 다니는 와중에 이 사람들이 그 처음에 어머님을
아르바이트를 유도하려고 했던 그 할머님, 그 다른 할머님도 그분도 피해자신데 그분도 자기가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단계 구조 같이 그 다른 할머님을 또 꼬셔서 다시 데리고 오면 그 사람들은 또 거기에 대해서 수당을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종 그 사기를 치려고 하는 사기꾼 아래에 그 또 다른 피해 할머님들을 부장이든 뭐 어디 뭐 이사든 이렇게 둬서 그 사람들이 또 저희가 어머니 같은 그 다른 피해자를 낳고 어머님이 예를 들어서 하루 일당이 2만 원을 받는다 치면 그분들은 이제 일당을 1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은 그 10만 원을 받아서 자기도 피해자이기 때문에 그 피해 어떤 뭐 매월 돈이 나가든 생활비가 나가든 그런 걸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한 명이 또 한 10명을 또 이렇게 거느리고 있는 구조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어머님은 그 10명이라고 예를 들면 어머님이 2만 원 받는다 치면 그분들은 이제 하루에 뭐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받는 구조식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또 그러면 저희 어머님도 부장으로 진급을 시켜줄 테니 어머니 아시는 분들 몇 분을 더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이게 계속 그렇게 확산이 되면서 결국은 그분들은 최종 그 사기꾼은 내가 판매한 게 아니다. 그 여기 이사님이 판매를 한 거다. 이런 식으로 제가 또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이게 완전히 그냥 뿌리에 뿌리를 계속 낳는 구조식으로 그리고 또 이제 이걸 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님한테 이제 뭐 얘기를 들어보니 이미 등기를 쳤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제 쟤네를 그 사기꾼을 처벌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 더 웃긴 건 이미 구속이 그 사람이 이제 다른 진짜 그 사기꾼이 우두머리가 사기를 당했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사기를 쳤는데 그 사람이 잠복경찰한테 이제 잡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치소가 어디 있는지까지 그 이사님이라는 그 할머니들 중에 이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 이사님이 서로 그 사기꾼하고 커넥션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뭐 편지를 주고받든 뭐 이렇게 하면서 어머님을 유도해서 그거를 선처를 할 수 있게 잘 얘기를 해봐라 이런 얘기가 오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어머님이 제 아들인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니 누가 봐도 그거를 납득이 안 됐는데 엄마가 자꾸 아니 그 하는 그 이사님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자꾸 어머님한테 아직까지도 연락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휴대폰을 전화번호를 다 지우고 해도 그분이 어머니 휴대폰 번호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잊을만 한 번씩 전화가 와요. 내가 연락을 하지. 아무튼 그래서 하여튼 그 이사라는 사람, 뭐 어떤 부장이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또 다단계식으로 뿌리를 내리는 구조인데 그분들도 피해자는 맞아요. 근데 자기네들은 이제 그 사기꾼이 어떤 하나의 타이틀을 줬잖아요. 부장이든 이사든 줬으니까 진 사람 이름이요. 그 사람이 이제 또 나오면 이 할머니도 부장이라는 사람 할머니도 그 사람도 자기도 지금 메꿀 돈이 많잖아요. 그리고 아까도 보시다시피 이 등기를 쳤기 때문에 이거를 처리할 수 있는 공유지분을 땅을 처리할 수 있는 지금 현실적인 이게 없으니까 오히려 어머님도 그 해답이 그 사람들한테 그 땅을 처분하는 게 오히려 그게 빠른 방법일 수도 있거든요. 네, 어쨌든 그 구조가 그렇게 된다라는 거를 저는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결국은 피해자를 계속 낳는 구조로 야들이 다 그런 되어 거예요. 있고 그리고 좀 보면 한편으로 이게 저는 이게 삼자로서 이렇게 보면 굉장히 불쌍해요. 어떻게든
자기네들도 피해를 받았는데 그거를 그냥 정당하게 해결해서 법적으로 이거를 좀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내부에서 또 피해자를 낳으면서 자기는 빠져나가고 다른 사람한테 다시 또 그 책임을 전가시키는 이 구조가 어떻게 뿌리 뽑아야 되는지 참 안타깝더라고요, 이 구조가. 그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이제 더 이상 이런 피해자들이 좀 안 나타났으면 하는 게 예. 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저는 기획부동산을 2017년에 알아서 전화가 와갖고 평범도 이게 좀 잘 살게 해주겠다고 제가 어떤 전화가 와갖고 과연 이게 잘 살게 해줄 것인가? 그래갖고 100만 원을 넣어갖고 100만 원 한번 테스트 사면 넣었는데 100만 원밖에 안 된다고 1000만 원 줘야 된다고 그러고 1000만 원 정말 진짜 잘 먹게 살겠구나 그래갖고 1000만 원 넣어서 1000만 원 넣고 나중에 땅을 진짜 사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로 사기인지는 5년 뒤에 알았고 그 전까지 사기꾼은 저한테 계속 땅을 팔아먹었습니다. 땅을 3개 샀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사기인 걸 알고 연락하려고 보니 사기꾼은 이미 잠적을 했고, 네, 제가 그래갖고 열받아 기획부동산 업체를 장사를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1인 시위도 하고 사기꾼 블로그에 사기꾼이라고 얘기도 해주고 그랬더니 사기꾼이 저를 명예훼손 영업방해 그리고 환불해달라고 했다고 환불해달라고 또 환불해달라고 했다고 죄를 제목해갖고 고소해서 저는 진짜 벌금을 냈습니다. 벌금 재판해갖고 400 냈고요. 그래 그거 보고 제가 고소한 거는 불송치, 사기꾼이 사기라고 했다고 고소한 거는 벌금 내고 이거 법이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고 법도 사기꾼 편이고 해서 이게 맞는지는 아직도 의문이고요. 저희가 일을 해서 뒤집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합니다. 네. 저는 2023년 11월에 기획부동산 사기를 당했고 그 투자를 하는 곳이라고 해서 찾아가가지고 얘기를 들어봤고 투자를 했는데 그게 실제 가격이 4,200 정도인데 1억 7천원에 4배 이상의 폭리를 취해가지고 땅을 구매를 했고 근데 그 땅을 구매할 때 빌라담보 1억 3천을 쓰고 신용대출 7천만 원을 해가지고 빚이 2억을 내면서 땅을 계약을 했고 그 2억 대출에 대한 이자 158만 원을 매달 갖고 있고 그러니까 그 땅이 2억을 주고 산 땅이 5억이 된다고 해서 투자를 했는데 땅값은 전혀 오르지 않고 땅의 원래 가격은 4,200만 원이고 6천만 원에도 처분이 안 되는 그런 지분 토지여가지고 저 외에 주인이 따로 이렇게 저 포함 3명인 공유지분 토지여가지고 매매가 전혀 안 되는 땅이어가지고 이에 대해서 등기를 취소해달라고 바로 땅 구매 후 20일 안에 얘기를 했는데 등기를 일방적으로 제 막도장을 그 업체에서 내가지고 안성등기소에 가가지고 막도장으로 등기를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사문서 위조로 고소를 걸었고 사문서 위조로 제 막도장으로 등기를 임의로 냈으니까 사문서 위조가 합당한데 경찰이나 검찰 쪽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내가 땅을 샀으면 당연히 등기가 나오는 거는 당연한 원칙이라는 신의성실의 원칙으로 고소를 취하하면서 약간 불송치가 나가지고 항고를 냈는데도 항고도 기각이 되고 지금 재정신청 단계에 있는데 재정신청도 사실상 기각이 될 것 같은 상태인데 그래가지고 되게 힘들게 살고 있는데 이 업체가 알고 보니까 다른 피해자 대표님들하고 다 만나고 보니까 20년 이상 사기를 쳤던 업체고 20년 동안 7개 이상의 회사 이름을 바꾸면서
계속 사기를 쳤다 넘치고 지금 현재까지도 사기를 치고 있고 저 같은 피해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추산되는 피해액만 몇백억이 되는 걸로 추산되고 있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고소하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됐고 예, 지금 너무 벌어들이는 수익은 별로 없는데 158만 원이나 이자를 맨날 내야 되는 게 너무 부담스럽고 예, 결국 빌라를 처분하고 이자를 내려야 될 것 같은데 빌라에 할머니가 살고 계셔가지고 처분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되게 어려운 상황이 있고 저 같은 피해자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